안녕하십니까 애청자님들,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자, 오늘은 감 굵게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감꽃이 피고 요소로 연면 시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소라고 하는 것은 비료인데 질소 비료입니다. 질소만 들어있는 비료인데 그거를 뿌려주시면 좋아요. 일단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일반 영양제는 비싸요. 그래가지고 질소만 들어있는 영양제를 비료를 녹여가지고 뿌려주는 거거든요. 자, 감꽃이 피고 5월달과 6월달에 요소를 넣어서 연면 시비를 하시면 됩니다. 연면 시비라고 하는 거는 감 잎이나 가지에 물에 녹여가지고 잎에 이렇게 뿌려주는 걸 보고 연면 시비라고 하는 거거든요. 식물은 뿌리로 영양분을 흡수를 하지만 잎과 이런 데도 영양분을 흡수를 합니다. 근데 왜 5월달과 6월달에 요소를 넣어서 감약을 치료하고 하느냐 하면은 감 꽃받침이 6월달만 크고 6월달 이후로는 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달, 6월달에 요소를 넣어서 치라고 하는 거고, 감 꽃받침이 크면 그 앞에 달려있는 열매도 거기에 비례해서 굵어집니다. 그래서 꽃받침을 키우기 위해서 5월달과 6월달에 요소를 넣어서 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그 열매 자체도 세포 분해를 하면서 영양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포가 촘촘하게 돼요. 그래서 비대기 때 그 세포가 커짐으로 인해서 감이 굵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소를 넣어서 치료하는 이유는 꽃받침이 6월달밖에 안 크기 때문에 꽃받침을 키우기 위함이고, 앞에 달려있는 그 감 열매 자체가 세포 분열을 할 때 영양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포가 촘촘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비대기 더 굵어진다. 그래서 요소를 넣으라 하는 거고, 자, 얼마나 넣는지, 요소를 얼마나 넣는지 궁금하시죠? 물 20리터당 80g 넣으시면 돼요. 물 20리터당 80리터. 자, 80g은 요소 이제 종이컵 3분의 2컵 정도가 80g이거든요. 그래 물에 녹여서 약칠 때 치시든지 물만 넣어서 이제 요소를 섞어서 치시든지 그러시면 되고, 자, 500리터 25마리라 하면은 한 1kg에서 1.5kg 정도 양푼이 정도 넣어가지고 섞어가지고 치시면 이제 감 굵어지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박피를 하는 겁니다. 박피는 6월 중순에 하는 건데요. 6월 중순에 박피를 하게 되면은 효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감이 굵어지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낙과가 덜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숫기가 빨라지는 게 있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박피란 무엇인가? 박피는 6월 중순에 한다고 했죠. 박피는 나무 껍질을 벗겨주는 것을 박피라고 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감 나무 껍질을 벗겨주는데 와, 나무를 너무 괴롭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은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요. 나무 가지 자르는 것도 뭐 나무가 아프다고 생각하면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데, 일단은 기술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무 박피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무 껍질을 많이 벗기는 게 아니라 이제 톱을 가지고, 제가 영상도 하나 찍어 놨는데 톱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주치게 해가지고 딱 영양분을 위와 아래를 차단시킵니다. 길목을 막는 거죠. 막아가지고 위에 가지에 있는, 가지와 잎에 있는 영양분들을 뿌리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위에 영양분들 잎에서 광합성을 해가지고 영양분들이 만들어내잖아요. 그 영양분들이 뿌리로 못 내려가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파리나 열매에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열매 쪽으로 영양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굵어집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그렇고, 자, 그게 좀 그렇다, 나무가 죽을 수도 있다 염려하시면 환상박피라고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여러 개가 막 이래 있잖아요. 위퉁치에 다지 마시고 나뭇가지 이렇게 박피를 하셔가지고 요 부분만 영양분을 차단해서 뿌리로 못 내려가게, 여기서 영양분이 머무르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감들을 굵게 만들어서 요 부분만 해가지고 굵게 만들어서 따시면 됩니다. 근데 박피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데보다 여기가 좀 빨리 익고 좀 굵어요. 숙기가 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박피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료를
세 번째입니다. 비료를 나눠서 주세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감나무 비료를 준다 하면은 봄에 거름, 유박, 복합비료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확 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뭐 어떻게 많이 주면 되기야 되겠죠. 되는데 그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 50%밖에 나무가 영양분을 흡수를 못합니다. 왜겠습니까? 자, 나무가 그만큼 1년치를 한꺼번에 확 주게 되면은 빗물이 일단 씻기 내려가겠죠. 비가 오면은 빗물이 씻겨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질속하는 거는 대기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 녹아서 이제 증발을 해가지고 이제 대기 중으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다 못 먹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처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줘야 돼요. 자,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때그때 나눠주면은 한 90% 정도는 제가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비료를 언제 주느냐? 자, 2월달, 3월달 봄에 비료를 한 50에서 60% 가량을 뿌려줍니다. 그리고 한 7월달과 8월달 요쯤에 또 비료를 한 20% 정도, 네, 1년치를 100으로 봤을 때 20% 정도를 뿌려줍니다. 자, 그리고 10월달과 11월달 이제 감 딸 때쯤 돼가지고 이제 잎이 있을 때 꼭 뿌려주셔야 돼요. 그것도 이제 뿌려줍니다. 자, 왜 이렇게 2월달, 3월달 사이에 주고 7월달, 8월달 사이에 주고 10월달, 11월달 사이에 주느냐 하면은, 자, 2월달과 3월달에 이제 뿌려주는, 봄에 뿌려주는 것들은 이제 잎이 어느 정도 피고 열매가 맺고 이럴 때 이제 영양분들을 쓰는 거예요. 그때 이제 흡수해가지고 그때 이제 쓰는 겁니다. 그럼 잎도 굵어지고 그 열매도 좀 굵어지고 이렇겠죠. 자, 그리고 7월달, 8월달에 이제 뿌려주는 거는 이제 7월달, 8월때는 이제 감 꽃눈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꽃눈, 내년 꽃눈이 이제 형성이 될 때 이제 그때 쓰겠죠. 그리고 감이 이제 7월달, 8월달 되면 이제 감이 이제 굵어집니다. 조금씩 이제 비대기 때 쓸 때 그때 사용하는 거고, 이제 10월달과 11월달에 쓰는 거는 꽃 이파리가 있을 때 뿌려주려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열매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내년에 쓸, 봄에 이제 꽃이 피고 이파리가 나올 때 이제 저장 양분을 이제 모으기 위해서 뿌려주는 이제 가을 거름입니다. 그 영양분들은 가을에 이제 이파리 있을 때 뿌리로 이제 영양분이 물이 아래로 흐르거든요. 아래로 흐르다가 이제 그때 흡수했는 것들이 뿌리에 이제 저장을 해가지고 내년에 이제 꽃 필 때 영양분들을 사용하라고 이제 나눠서 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제 봄에 주는 거, 여름에 주는 거, 가을에 주는 거. 이제 그때마다 나눠서 줘야지만 이제 최소한 한 90% 정도는 이제 되고, 그때마다 줘야 이제 감도 그만큼 굵어지겠죠. 효과적으로.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물을 수시로 관수를 주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폭염이고 이러니까 이제 가물면은 물도 주고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는 하셔야 이제 감을 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제가 감을 짓고 있으니까 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여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하여튼 더우신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네, 참고하셔서 농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